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과의 팩트시트 작업을 끝낸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을 만났습니다. 3시간 가까운 회동에서 협상의 세부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또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과 합이 잘 맞아 협상이 잘 끝났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팩트시트 발표 후 기업인들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합이 잘 맞았다며 먼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국내 투자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는데 그 걱정들은 없도록. 이 대통령은 기업하기 좋게 총력을 다하겠다며 가감없이 의견을 달라고도 말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7개 기업 총수들은 국내 투자와 고용 확대로 화답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약속드린 대로 향후 5년간 매년 6만 명씩 국내에서 고용을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AI 데이터 센터 지방 건축, SK와 현대차그룹은 각각 600조 원과 125조 원 국내 투자 등을 약속했습니다. 특별히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변화된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해 기회로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이렇듯 정부와 기업이 후속 논의를 이어가는 와중에 미국의 움직임이 다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동맹국이 무기를 살 때 해주던 할인을 더 이상 해주지 않기로 한 겁니다. 우리로선 수천억 원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우종환 기자입니다. 미국이 미국산 무기를 살 때 한국이 받아왔던 비용 면제 혜택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미 무기 수출 통제법은 외국의 특정 방식으로 무기를 팔 때 개발과 설계, 시험 비용을 따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신 한국 같은 동맹국은 이 비용을 안 내도록 우대해 왔는데 앞으로는 받겠다며 지난 8월 우리 정부에 통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We can take to modernize the alliance, and I'm greatly encouraged by Minister On's commitment to increase defense spending and to make greater investments in ROK military capabilities. This includes critical missile defense and space capabilities. 앞서 한미는 250억 달러, 우리 돈 36조 원어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한 만큼 우리 정부는 미국에 지불해야 할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될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간 한국은 5% 정도 비용 면제 혜택을 본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250억 달러어치 무기 일부가 면제 대상에서 빠지면 적어도 수천억 원이 추가로 들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미국의 압박은 비단 무기 구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내 조선소를 찾은 미 해군 참모총장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 중국 억제에 활용될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이 대중관계에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됩니다. 손성민 기자가 전합니다. 미 해군 수장인 데럴 커들 해군 참모총장이 최근 진수된 이지스 구축함 바산 정약용함에 직접 승선했습니다. 이어 미 해군 군수지원함의 유지보수 작업 현장을 둘러보며 한국 조선산업의 기술력 확인에 나섰습니다. 또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본격화를 앞두고 관련 방안에 대해 국내 조선업계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커들 총장은 앞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 중국 억제 역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So that cooperation will be tight. Utilization of that submarine for counter China, I think is a natural expectation.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과 함께 중국 문제에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길 기대한다며 한국 핵잠의 역외 운용 가능성 역시 전략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커들 총장은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을 가정한 상황에서도 강대국 간 충돌은 전력 총동원이 될 것이라며 주한미군이나 한국군 역시 일정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는 동북아 3국을 기존의 한중일 대신 한일중으로 표기했습니다. 일본과의 협력 기조를 강조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다시 한중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미국과의 안보 협상 이후 중국과 불편한 기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종의 유화 제스처라는 분석입니다. 전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9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동북아 3국을 한일중 순서로 언급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3국 협력의 활성화는 아세안 플러스 3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정부가 중국보다 일본을 앞세워 표기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기로 통일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치려는 의도인 동시에 중국을 향한 일종의 유화 제스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팩트시트를 발표할 때도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두고 중국과 불편한 기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축구장 27개 넓이의 천안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 화재 진화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거센 화염에 건물 절반이 넘게 무너진 데다 내부 적재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잔불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로 꼽히는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가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굴착기가 불에 탄 건물 잔해를 들어올리고 한쪽에선 소방차가 대포처럼 물을 쏩니다. 일부 콘크리트 구조물만 형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센 화염에 건물의 철제 구조물 일부가 이렇게 엿가락처럼 휘어진 채 주저앉았습니다. 진화 작업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불길은 잡았지만 잔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1,100만 점이 넘는 옷등이 일종의 불쏘시개가 된 데다 건물은 절반 넘게 무너져 내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붕괴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현재 진입은 하지 않고요. 외부에서 잔불 정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축구장 27개 넓이인 물류센터 안에 있던 상품이 불에 타 배송까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 브랜드 홈페이지에는 예상치 못한 이슈로 주문한 상품의 출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공지문이 게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물류센터 내 3, 4층으로 추정되는 벽면에서 불꽃이 튀는 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결국 7명 모두 살아 돌아오지 못한 울산 화력발전소 참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자 엄정 처벌을 약속했는데 관계자들이 조만간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하린 기자입니다. 9일간 진행된 수색 구조 작업이 종료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참사와 관련한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간절한 바람에도 매몰됐던 7분 모두 차디찬 주검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왔다. 가슴이 미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엄벌 의지도 밝혔습니다. 현장의 안전관리 부실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책임자를 엄정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까지 엄정 수사를 지시하면서 사고 원인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부산고용노동청에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산업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고도 빠르게 수사를 해서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도 함께 규명하면서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과 원청업체는 물론 직접 해체 공사를 한 하청업체 관계자들까지 줄줄이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화재 소식이 많습니다. 오늘은 인천 화력발전소와 태백의 상가에서 큰 불이 났고요. 부산의 크루즈선에선 응급 환자가 헬기로 긴급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소식 모았습니다. 4층 상가 건물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입니다. 상가 1층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번졌지만 출동한 소방에 의해 1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상가 2층에 있던 시민 2명은 대피했지만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이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계단에서 낙상이에요. 진압 중에, 현장 활동 중에 외부 철제 계단에서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오늘 아침 8시쯤 인천 영흥하력발전소의 한 건물 창문에서 시커먼 연기가 쏟아집니다. 관할 소방 인력 전원이 출동하는 소방 1단계가 발령됐고 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당국은 발전소의 컨베이어 벨트 연결 통로 건물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부산 항공대 구조 헬기가 부산으로 입항하던 크루즈선 상공에 도착합니다. 혈압 문제로 정신이 혼미한 3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서인데 출동 20분 만에 환자를 헬기에 태울 수 있었습니다. 헬기를 긴급 출동시켜서 크루즈선 선미에서 환자를 편승시켰고 소방항공대로 이송을 완료했고 지금 현재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요즘 수확철인 농촌에선 농산물 절도범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파주에선 사흘 연속 밤과 대추를 몰래 훔치던 60대 남성이 잠복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옛날 그 시절 설이 생각하면서 농작물에 손댔다간 요즘은 징역형 맞습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경기도 파주의 한 작은 농장으로 차량 한 대가 들어옵니다. 잠시 뒤 전등이 달린 모자를 쓴 남성이 이곳저곳을 살피며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줍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차량을 타고 나타난 남성. 나무에서 떨어진 밤과 대추를 훔쳐 사라집니다. 비가 오고 나면 많이 떨어지거든요. 갔더니 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음날 보니까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CCTV를 확인하기 시작한 거죠. 새벽에 와서 밤을 지나가더라고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곧바로 잠복에 들어가고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절도범은 다음날 새벽 같은 농장에 또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결 여유로운 모습으로 밤과 대추를 비닐봉지에 담는 사이 인근에 대기 중인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농장을 살피던 경찰, 범행 중인 60대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절도범이 사흘 연속 이 농장에서 훔친 밤과 대추는 20만 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엄연한 범죄입니다. 수확기가 되면은 그 농작물을 절취해가는 그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소한 그 농작물이더라도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게 되면은 그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과거 인근에서 농사일을 했던 김모 씨는 밤과 대추를 무척 좋아해 인천에서 파주까지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어젯밤 강바닥에 걸려 멈춰선 한강버스가 이제 정치권의 한복판에 선 모습입니다. 종묘 앞 재개발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강버스를 두고 신경전에 한창입니다. 이건열 기자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항로를 이탈한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렸습니다. 승객들은 구조됐지만 한강버스는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당분간 한강버스 운항 구간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마곡 선착장에서 여의도 선착장까지만 한강버스를 운항합니다. 공교롭게도 사고 하루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뚝섬 한강버스 선착장을 방문했습니다. 이후에 안전 문제는 철저히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강버스 수시로 이렇게. 총리실은 김 총리가 이번 사고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며 한강버스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한강버스가 시민의 발이 아닌 서울시 행정 난맥상의 상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여권의 십자포화가 이어지자 국민의힘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김 총리가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민석 총리가 다니면서 강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선거 개입.
오 시장 역시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오늘 최혜병 특검팀이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했습니다. 특검 수사기간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환 실랑이를 벌일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최희재 기자입니다. 최혜병 특검 차량이 서울구치소로 들어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검으로 부르는 대신 옥중조사 진행을 위해서입니다. 최혜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 대신 직접 불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간이 채 2주도 남지 않은 점이 방문 조사를 선택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소환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재판에 넘기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검은 지난번 소환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2차례나 소환 요구를 거부해 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은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차례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오늘 특검에 자진 출석하였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 조사는 3개 특검 중 처음입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약 60페이지의 질문지를 바탕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를 캐물었습니다. 지난 윤 전 대통령 소환 때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던 특검은 오늘 조사를 끝으로 재판에 넘길 준비에 나섭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4번째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3개의 위성을 싣고 우주를 향할 텐데요. 현재 발사체 최종 조립만을 남겨뒀다고 합니다. 발사 예정 시각은 열흘 뒤 오는 27일 새벽 1시 전후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중형 위성과 큐브 위성들이 커넥터에 연결되고 로켓의 3단에 탑재됩니다. 수많은 연구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로켓 최상단을 덮는 페어링이 장착됩니다. 오는 27일 발사를 앞둔 누리호 4호기의 조립 장면으로 1, 2단과 3단을 연결하는 마지막 총조립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때에는 지난번보다 5개 더 많은 위성을 싣고 우주로 떠나게 됩니다. 총 13개의 위성을 탑재합니다. 13개 중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는 극지방의 오로라와 대기광, 지구 자기장 등 우주 환경의 변화를 관측하게 됩니다. 나머지 12기의 초소형 큐브 위성은 대학과 민간 기업이 개발한 것으로 각각 실제 우주 환경에서 다양한 기술 실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전 3차례와 달리 민관이 협력한 첫 발사입니다. 민관이 함께 준비한 첫 번째 발사가 되겠습니다. 우주 발사 서비스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체계로 전환되기 위한 중요하고 모든 준비가 끝난 누리호는 24일 무인 특수 이동 차량에 실어 발사대로 옮긴 뒤 27일 발사를 위한 마지막 점검에 들어갑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오늘 포근한 날씨 덕에 늦가을 정취 즐기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영하 25도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영하권의 겨울 추위가 찾아옵니다. 강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행잎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고 거리는 순식간에 노랗게 물듭니다. 가을이 준 깜짝 선물에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추억을 남깁니다. 서울은 낮 기온이 19도 가까이 오르며 나들이를 즐기기 좋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흩날리니까 더 이뻐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날씨도 따뜻해서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내일은 기온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서울 아침 기온 2도, 파주 0도, 철원은 영하 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오르지 못하고 5도 수준으로 쌀쌀하겠습니다. 땅에서는 밤새 복사능각이 일어나며 열이 하늘로 방출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모레는 더 추워져 서울 영하 3도,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 영하 6도 수준까지 내려가 한겨울이 성큼 다가오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며 이번 주 전반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아져 춥겠습니다. 서해안에는 모레밤부터 첫눈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다시 기온이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비싼 가격 덕분에 과일계의 명품으로 불리던 샤인머스켓이 올해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일이 됐습니다. 이 생산량이 크게 늘어 가격이 작년에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거봉이나 캠벨보다도 싸졌다고 합니다. 조성우 기자가 직접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과일 코너. 제철을 맞은 샤인머스켓이 입구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손님들은 작년보다 크게 낮아진 가격을 보고 발걸음을 멈춥니다. 예전에는 사기가 살짝 부담스러웠습니다. 3분의 1 가격이라서 하나씩 더 구매를 할 예정이고요. 작년의 절반 수준도 되지 않는 겁니다. 한 송이에 10,000원이 넘을 때도 있었던 샤인머스켓이 최근엔 5,000원도 되지 않는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크게 떨어진 건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입소문이 나며 농가들이 줄줄이 샤인머스켓으로 돌아섰기 때문. 실제 2017년 포도 품종별 재배 면적에서 4%를 차지했던 샤인머스켓은 지난 2022년 41%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거봉이나 캠벨얼리보다도 가격이 낮아져 가장 저렴한 포도가 됐습니다. 샤인머스켓은 지난달 2kg 평균 소매 가격이 13,000여 원이었는데 거봉은 22,000원, 캠벨도 15,000원으로 더 높았습니다. 생산량이 늘며 당도 등 품질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 당분간 부잣집 식탁에만 오른다는 얘기는 옛말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내 월급은 제자리인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말 자주 접하시죠. 이를 실제로 입증할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배준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배 기자. 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집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진 겁니까? 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네. 이 부모로부터 독립한 이후 첫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린 기간이 7.9년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에는 7.7년이었는데 이것보다 약 2개월 늘어난 겁니다. 아파트 값이 떨어졌던 지난 2022년에 전년 대비 0.3년 줄어든 이후 다시 2년 연속 기간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 기자가 방금 지적한 건 전국 평균이잖아요. 그럼 네. 서울은 더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지역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는 13.9배로 나타났는데요. 네. 말하자면 중위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대략 연 7,500만 원을 버는 가구가 10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사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려면 14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1년 만에 1년이 더 늘어났습니다. 서울이 가장 높았고 세종이 8.2배, 경기 6.9배, 대구 6.7배, 인천이 6.6배 순이었습니다. 서울과 인천만 해도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집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돈이 더 든다는 건데 네. 되레 우리가 사는 집은 줄어들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1인당으로는 36제곱미터로 전년과 동일했는데요. 이것을 가구당으로 계산해서는 줄어서 이 평균 주거 면적이 2023년 68.9제곱미터에서 지난해 68.1제곱미터로 감소했습니다. 네. 그만큼 주거 환경이 안 좋아진 건데요. 집을 꼭 사야 한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줄었습니다. 응답자의 86.8%가 꼭 사고 싶다고 응답했는데 비율이 소폭 낮아진 겁니다. 신혼부부 거주 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도 공개됐는데요. 네. 43.9%는 자가에 거주했고 아파트가 73.4%로 역시 젊은 층의 아파트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 지원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으로 나타났고 전세자금 대출 지원과 월세 보조금 지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배 기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건 지난해 조사 결과잖아요. 네. 사실 올해는 집값이 더 올랐는데 그렇다면 올해는 집을 사는데 걸리는 기간이 더 걸렸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세 차례나 부동산 가격이 뛸 만큼 부동산 불장이었는데요. 그런 만큼 부동산 주거비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다른 지역보다 아파트 값이 더 많이 오른 서울은 주택 마련에 소요되는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전세, 월세와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아직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 역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부디 내년엔 집값이 잡히기를 소망하면서 뉴스 추적 마치겠습니다. 배준우 기자였습니다. 오늘 저희 MBN이 서울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날씨는 완벽했고 코스는 특별했죠. 서울 광화문부터 잠실까지 서울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해봤는데요. 앞으로 K 마라톤 대회의 상징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대회 현장을 최형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 뜨기 전 쌀쌀한 날씨지만 몸을 푸는 러너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동료들과 파이팅을 외치며 길을 모으고
출발 신호와 함께 하프 코스에 도전한 2만 명의 러너들이 힘차게 21km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하프 코스 최초로 서울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게 된 러너들은 대형 전광판에 나오는 자신의 모습과 함께 서울 경치를 마음껏 즐기며 러닝을 즐겼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출발해 남대문과 동대문을 거쳐 잠실까지 가는 경로로 큰 관심을 모은 하프 코스는 기대대로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했고, 잠실벌을 누비는 10km 코스에도 1만 명이 참가해 가을 경치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선선한 공기에 햇살까지 따뜻한 금상첨화의 날씨 덕에 러너들도 최고의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울 도심 사이사이를 뛸 수 있어서 좀 좋았던 대회고, 사실 이렇게 서울 중심가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대회가 많지 않아가지고 더 즐겁게 뛰었던 것 같습니다. 러너들의 깨끗한 매너와 경찰과 시민들의 협조로 성공적으로 끝난 MBN 서울 마라톤은 내년에도 러닝 시즌을 마무리하는 최고의 코스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네, 오늘 참가자들 사이사이엔 특별함도 있었습니다. 쌍둥이 유모차를 끌면서 뛰는 아빠도 있었고요. 이렇게 캐릭터로 변신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길을 뛸 수 있었던 시각장애인 참가자까지. 저희 MBN 서울 마라톤 대회는 누군가에겐 도전이자 추억이었고 또 모두에게 즐거움이었습니다. 황찬민 기자입니다. 쌍둥이 유모차를 힘껏 밀며 땀을 쏟아내는 아빠 러너 정한영 씨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하프 코스 완주에 도전했습니다. 아이들하고 함께 하니까 저도 더 힘이 나고 아이들도 재밌어하고 그래서 더 행복한 기분입니다. 엄마 손을 잡고 뛰는 어린이까지 러너 가족들은 MBN 서울 마라톤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가이드 러너와 호흡과 보폭을 맞추며 뛴 시각장애인 러너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뜨거운 질주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계속 가이드 해주시고 안내해주시고 해서 정말 뛰고 나고 보니까 PB도 세우게 되고 이런저런 면에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즐겁게 뛴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변신하는가 하면 유치원생 복장을 한 참가자는 명동 MCT 전광판에 손을 흔들며 해맑은 모습을 보여주는 등 개성 만점 참가자들은 마라톤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자기 최면용으로 PB 달성을 꼭 하겠다라는 의미로 달았습니다. 오늘은 노란색 화살표였지만 다음 대회 때는 빨간색 화살표를. 저마다 색다른 열정으로 레이스를 펼친 이색 참가자들이 MBN 서울 마라톤을 더욱 빛냈습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만 유사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일본 총리의 발언에 중국의 항의 시위가 날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자제령과 일본 해협의 군함을 통과시킨 데 이어서 이제는 경제 보복도 나설 조짐입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일본 여행 자제령에 이어 일본 해협에 군함 3척을 띄웠던 중국. 이번엔 갸오이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순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에 따라 수행한 주권 수호 활동이라는 설명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한 실력 행사입니다. 중국이 추가 대응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중국 정부가 최근 모든 후과는 일본이 져야 한다고 언급한 걸 두고 중국이 이미 실질적 반격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일 제재와 양국 정부 간 교류 중단이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31일 정상회담 때만 해도 화기애애했던 양국 관계가 며칠 만에 싸늘해진 겁니다. 일각에선 오히려 이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중국은 회담 직후 일본에 대한 무비자를 연장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2년 만에 재개했는데 다카이치는 되레 강경 발언으로 시 주석의 체면을 손상했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경제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일본 언론들은 2016년 사드 배치 뒤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한한령을 해제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일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방식으로 돈벌이에 나섰습니다. 이 암호화폐 사업도 하고 또 법무부에는 보상금을 요구하더니 이번에는 BBC가 자신의 연설을 짜깁게 했다며 1조 5천억 원의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선 직전 BBC 다큐멘터리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 연설입니다. Right here, we're going to walk down to the Capitol, and I'll be there with you, and we fight. We fight like hell. 지지자들을 향해 폭동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는데 실제와 달랐습니다. Right here, we're going to walk down to the Capitol, and we're going to cheer on our brave senators and congressmen and women. 결국 BBC가 연설을 짜깁기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1조 5천억 원의 소송을 걸겠다고 압박했습니다. BBC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배상금은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기업 교육기관을 가리지 않고 보상금을 챙겼는데 그 금액만 우리 돈으로 1,321억 원가량. 최근에는 자신이 지휘하는 연방정부에도 러시아 선거 개입 의혹 부당 수사를 이유로 거액의 셀프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They owe me a lot of money, but if I get money from our country, I'll do something nice with it, like give it to charity or give it to the White House while we restore the White House. 취임 이후 1년간 우리 돈 약 4조 2천억 원의 자산을 늘린 것으로 확인된 트럼프 대통령. 일각에선 최고의 갈취자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공업단지에서 대형 폭발이 났습니다. 불길이 무려 20m를 치솟으면서 그 일대를 초토화시켰는데요. 사고 규모에 비해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공장 일대가 시뻘건 불길로 뒤덮였고 검은 연기 구름이 하늘로 끊임없이 솟구칩니다. 화염은 20m 높이까지 치솟았고 폭발은 강한 충격파를 일으키며 반경 4km 이내 건물들의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밤 9시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공업단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Escucho una explosión muy fuerte, yo creí que me habían tirado un ladrillo arriba al techo, pero vibraron hasta las paredes, los animales se asustaron y empiezo a escuchar gritos afuera. Se cortó la luz y salgo y veo todo un hongo de fuego. 화재가 발생한 공업단지는 25개 기업이 입주한 곳으로 한 농약회사 시설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화재로 현재까지 24명이 부상을 당했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De personas que se estén buscando, paraderos o compañeros de trabajo, o empleados de las empresas o familiares que nos digan que había una persona trabajando y que no volvió a casa, con lo cual 짙고 유독한 연기 구름이 인근 지역을 뒤덮자 현지 소방당국은 380여 명을 긴급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주 정부 관계자는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이후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AI 덕분에 혼자 텔레비전을 봐도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걸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주고요. 또 내가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도 추천해준다고 하는데 마음을 쏙쏙 알아주는 친구가 됐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영화를 보다 궁금한 점을 물어봅니다. 이 영화가 촬영된 장소가 어디야? 봉준호 감독의 영화괴물은 주로 한강에서 촬영되었어요. 한강에서 즐길 거리를 물으면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소개해줍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볼 때는 가장 재미있는 회차를 추천해주고 해외 채널을 틀면 실시간으로 번역도 해줍니다. TV 속에 AI 비서가 들어오면서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 묻고 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쓴 기사도 한번 찾아봐 달라고 부탁해 보겠습니다. MBN 정설민 기자의 기사 검색해줘. MBN 정설민 기자. 평소 시청 패턴과 사용 이력을 바탕으로 내 취향에 딱 맞는 시청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What's an easy meal I can make with chicken breast under an hour? Try these flavorful and healthy chicken breast recipes. 앞서 구글 TV도 출시 15년 만에 AI 비서를 탑재하는 등 대화하는 TV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말로만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면서 답변을 들으면 더 이해가 잘 되는 것을 착안해서 TV의 대형 화면을 활용해서 영상과 이미지를 답변과 함께 제공합니다. 바보 상자로 불리던 TV가 이제는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똑똑한 비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휴일 저녁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녁이 된 지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비는 밤사이 모두 그치겠고요. 양도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밤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도가 예상되고 한낮에도 6도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10도 이상 낮겠습니다. 특히 모레는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에 따라서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고요. 밤부터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체감온도는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남부지방도 대구가 5도로 출발해서 한낮에 9도에 머무는 등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다시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셨습니다.